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저 제7판 신헌법입문 627페이지 제3절 국회 구성과 조직 보겠습니다. 사마이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절 국회 구성과 조직 로마 7번 단원제 과거 제헌헌법은 단원제를 채택하였다가 1차 개헌으로 양원제가 도입된 바 있었으나 참면 선거를 하지 않아 단원제로 운영되었고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양원제를 채택하였다가 이후 단원제로 구성되었다. 로마자 2번에 국회의원의 정수, 선출 등 헌법은 국회의원을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정수의 확정을 법률에 위임하면서도 이처럼 한선을 두고 있다. 현재 법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전체 국회의원의 정수는 300인이고 주 국회의원 253, 비례대표 47인이다. 300명인데요.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니까 빼고 299명이 되는 거죠. 예.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이에 관해서는 앞에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기본권 강력 선거권, 비선거권 부분에서 다루었다. (628페이지) 로마자 3번 국회 조직 1번에 국회의장, 부의장 국회는 의장이니까 부의장이 선출한다. 부의장 수를 2인으로 하는 것은 헌법이 직접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우리 국회법은 의장의 당파성을 가지지 않고 중립적인 의사 정리를 수행하도록 임기중 당적을 보여할 수 없게끔 제하고 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게 바로 나오네요. 의장은 1번에 국회 대표권, 2번에 의사정리권, 3번에 질서유지권, 4번에 사무감독권, 5번에 국회 조직에 관한 권한 등을 가진다. 2번에 위원회 제도, 장관 1번에 의회위원회란 본회의 의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이끌고 본회의 의사 절차 이전에 의안 집중적으로 심의 검토하기 위하여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고 영역별로 전문화된 부분적 회의체 조직을 말한다. 모든 의안을 본회의에서 다룰 수 없으므로 전문적 영역별로 의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기에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요구된다. 오늘날 의안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사실상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의 의결을 추인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되고 있고 이에 상임위원회를 소위 법부라고 부른다. 629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장단점 및 보완책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경우에 나타날 그 장점으로는 동그라미 1번에 분업화를 가져오고 동그라미 2번에 심의에 있어서 집약성, 효율성, 신축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동그라미 3번 의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위원회 제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할 경우의 단점 내지 문제점으로 동그라미 1번에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그라미 2번에 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는 소수 의원들에 의한 과도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그라미 3번 의원들에 대한 정당의 기속성이 강하면 위원회가 국민전체 의사보다 정당 의사를 앞세울 수 있어 정당의 대리인들의 집합체로 전락될 수 있다. 또한 동그라미 4번에 이에 관련 집단의 로비 등이 용이하며 여러 위원회들에 관련되는 사안의 경우에 그 분담이나 상호 유기적인 심의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동그라미 6번에 위원회에는 대응하는 행정각부의 사무를 그 소관사항으로 하는 바 소관행정각부의 위원회가 밀집되어 있으면 권력 분립의 견제 기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 문제점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원들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당락을 떠나 국민 전체 의사를 반영하는 의원의 노력과 이를 위한 교차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의원의 이권 개입 등에 대비하여 헌법 전체가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국회법도 위원회 직무 관련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러 위원회들이 관련되는 의안에 대하여 현행 국회법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회부 제도를 두고 있다.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양가로 3번의 위원회의 종류. 국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두 종류로 한다. 양가로 4번의 상임위원회. 반가로 1번의 의의와 종류. 상임위원회란 국가사무를 영역별로 나누어 소관사항의 사항별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상설의 위원회를 말한다. 상임위원회는 이처럼 국가사무의 영역별로 분할 조직되는데 행정각부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을 나누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으로 하여 구성된다. 상임위 630페이지. 원회의 수는 모두 16개로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휴대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있다. 또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거죠. 국회법이랑 정부조직법은 매우 자주 바뀝니다. 반가로 2번의 구성.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의원이 이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두는데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된다. 반가로 3번의 활동.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양가로 5번의 특별위원회. 의의와 성격 및 유형. 특별위원회란 특정의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회를 말한다. 안건의 한정성, 존속의 한시성이 그 성격이다. 특별위원회에는 일반적인 특별위원회와 국회법상의 특정한 임무가 미리 주어진 특정화된 특별위원회가 있다. 반가로 2번에 일반적인 특별위원회. 일반적인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두는 특별위원회이다. 일반적 특별위원회는 미리 행하진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규제개혁 특위처럼 여러 상임위가 관련되어 있는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다투기 위하여, 또는 어떤
구체적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특별위원회이다. 일반적 특별위원회는 물론 한시적인 것이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대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호선된다는 것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선임되는 것과 다르다. 631페이지. 특별위원회는 임시직으로 활동하는 비상설 회의체이므로 활동시간이 정해져 있다. 즉 일반적인 특별위원회는 구성할 때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방금 선거는 특정화된 특별위원회. 국회법이 이미 특정한 임무를 명시한 몇 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예산권 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것이다. 유의할 점은 예산권 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이면서도 상설기관이라는 점이다. 동그라미 1번에 상설의 특정화된 특별위원회, 동그라미 기억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카톡이었네요. 시청자분께서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 임기는 위원으로 한다. 동그라미 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동그라미 2번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의 3인의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인의 위원회에 선출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이 인사청문회법이다. 양가로 6번의 전원위원회. 어느 특정 상임위원회의 의견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중요한 의안에 대해 전체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심사하는 회의체를 전원위원회라고 한다. 전원위원회의 개회 사유 내지 심의사항으로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그 회의 개회 시기를 이러한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그리고 개회 요구 정족수로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원위원회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출석하여 개회하고 통상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와는 달리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원위원회가 개최된 적은 드물다. 2003년 3월 18일, 29일에 국회 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을 두고 전원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다. 전원위원회가 많아질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본회의로 가면 되지 굳이 전원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원위원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줄 알아두시면 됩니다. 양가로 7번에 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회는 특정의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본 다음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쟁점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심의, 소수 의견 개진의 보장을 위해서 이른바 국회 선진화 규정의 하나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신설되었다. (3번의) 교섭단체.
교섭단체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한 의원들의 모임을 말하며 의회 내의 정당이라고도 불린다. 원내교섭단체의 목적 내지 기능은 동그라미 1번에 동일 정당에 소속한 의원들 간의 결속을 도모하고, 동그라미 2번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의 방침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동그라미 3번에 정당들 간의 대화 창구를 단일화하여 정당들 간의 의견 조정에 있어서는 능률과 편의성, 신속성 등을 가져오게 하고 정당들 간의 교류 등을 촉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정당 손해부에 의하여 정당 운영이 저하되는 경우에 원내교섭단체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활동을 지시하고 구속하는 경우에 의원들의 무소속 대표 위임을 막는 폐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무소속이나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라도 20인 이상이 되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각 교섭단체에는 의원총회와 대표의원이 있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회의 구성이나 의사과정에서의 발언자, 토론자 등의 선정에 있어서의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